근데 이제 그렇게 한 3년 넘게를 지내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7살이 됐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시기가 이걸 가게와 집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준비가 안 돼 있던 게 첫째는 한글. 네. 그리고 또 좀 불안했던 게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성훈아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갑자기 울먹거리거나 그냥 아예 말을 안 해버리거나 그냥 그래버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아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직접 여기 상담센터로 연락을 드려서 그때 와서 종합검사 선생님이 네. 하라고 하신 대로 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첫째 엄마 아빠는 왜 왔냐 하면 아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학교에 대해 가야 된다는 불안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아이의 마음은 어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면이나 이게 잘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삶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에도 이제 집이나 네. 사업장이나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성훈이를 케어하기 시작을 육아를 위해서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그 단기를 하고 네. 그거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제 애는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학교 갈 준비를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했던 게 한 2개월 반 수업을 네.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단기로 끝냈죠. 네. 끝내고 나서 7살에서 이제 8살이 네. 되고 올해 입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6월에 오게 됐는데 네. 그 이유가 그 이제 2달 반 작년에 했을 때 네.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던 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본 거죠. 네. 저희 부부가. 네.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 그때도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저희가 해야 될 거 바뀌어야 될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작년에는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에 대한 게 문제가 아이만이 아니구나. 엄마 아빠의 양육이나 환경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보겠다 하고 할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 하고 이제 갔죠. 1년 넘게 살았죠. 근데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네. 3, 4, 5월 3개월을 지냈는데 그동안에 아이한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 같은 상황이 더 심해진 거죠. 더 울먹거리게 되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더 말을 안 하고 친구와 그 집 엄마랑 외식을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봐도 주눅 들어있고 그 상대의 친구가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은 다른데 이걸 그 친구한테 맞춰주기 싫은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먹거리고 있고 네. 겉으로 보는 엄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하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빨리 선생님한테 가봐야겠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선생님한테 스케줄 잡고 오게 됐는데 네. 왔을 때는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첫째는 학교라는 곳이 부모도 좀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너무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맞아요. 얘가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터울인데 새로 보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했는데 이게 어른만이 아닌 듣기만 했던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로 넘어가는 시스템도 다르고 거기다가 또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그렇죠. 될지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실수하는 부분을 소변을 네. 지렸다든가 뭐 이랬을 때 유치원에서 선생님 다 해주는데 그렇죠. 학교 갔는 데는 자기 혼자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해내기까지가 어떤 날은 화장실에 잠겨서 있을 때도 있고 막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올해 선생님한테 다시 왔을 때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네. 그냥 놔뒀으면 오지 않았었다면 아이는 너무 제가 망가뜨렸을 것 같은 끔찍한 일이 뭐였냐면 친구와의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엄마 아빠와의 사이에서도 자기가 불편하고 힘든 거 말 안 하고 그러고 울고 그냥 울어요. 그럼 너무 답답해. 소통이 그쵸. 안 돼. 그쵸. 그럼 너무 속상하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과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안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초등학교 취약통지서를 받은 부모의 마음은 남다른데요. 너무 뭉클하고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우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기특하고 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너무 큰데요. 취약통지서를 받은 그 날짜부터 12월, 1월, 2월 3개월간 부모와 아이는 학교를 즐겁고 씩씩하게 잘 다닐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경험했지만 학교라는 사회가 매우 큰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함께 씩씩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3개월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나 주 양육자 우리 아이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해주셔야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아이만 시키기보다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그리고 혼자서 밥 먹기. 또 설거지 놀이하기. 상 차리기 놀이하기. 또 내가 스스로 옷 입고 벗기. 화장실 가서 혼자서 대변 또 소변 처리하기.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주변을 정리하기. 책상 정리도 해보기. 가방도 챙겨보기. 알림장도 정리해보기. 적어보기. 또 넣어보기. 청소하기.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내 일상을 처리하고 스스로 이런 자긍심이나 자율성을 경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친구들과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좀 속상하거나 불편할 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내가 배가 아플 때, 또 친구가 나를 밀쳤을 때,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참거나, 혼자 힘들어하거나 전전긍긍 하루 종일 소변 대변 참고 집에 와서 보거나, 내 친구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혼자 위축되어 있거나 선생님께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아이가 힘들고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요구사항이나 불편 상황을 씩씩하게 자기 감정, 기분, 상황을 표현하는 연습을 부모님과 함께 연습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